지난주에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게 지금 계기가 된 건데요.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 이 점을 인정을 했고요. 또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이 쌍방울 주가 조작설, 이건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6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 먼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2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아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김 전 회장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북한 조선 아태위에 보낸 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유력 정치인과의 이 사적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해 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으로 북한에 거액을 무모하게 지급을 해서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또 이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나 허위 급여 등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정치 자금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지사 취임 전이나 이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시절은 이 정치 활동을 위해서 제거한 건 아니라고 보고서 이 뇌물이나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하고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것에 이어서 김성태 전 회장도 이렇게 1심에서 같은 혐의의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실형을 또 선고받은 겁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공동정범이다. 이 점을 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동전범 관계로 대북 송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달러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착잡하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김 전 회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형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할 기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고생 많습니다. 아직 1심이긴 하지만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어서 김성태 전 회장까지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비슷한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법원이 2차례나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방울의 주가 조작설,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요, 이번 사건을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에 돈을 걷는 게 본질이고 이 전 대표가 모르게 이 전 부지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 1심에서도 또 이번 김 전 회장 1심에서도 이런 민주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서 이뤄졌다면서 김 전 회장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고요. 이 쌍방울 그룹이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목적에 대해서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대납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검찰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미리 내비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에서도 이 대북 송금의 목적을 명확히 판단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요, 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이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점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이어서 이 김성태 전 회장도 유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에서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가 관여한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당에서는 다시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이것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이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란다며 민주당이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순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며 이번 판결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서 김 전 회장하고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재판이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민주당은 아주 줄기차게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두 검찰의 어떤 허위, 그다음 강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모두 이 사건을 갖다가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결국 대북 송금 쌍방울이 하긴 했을 텐데 그거는 쌍방울 자체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국정원의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을 검찰이 결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도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부도 역시 그 주가 조작설에 대해서 별로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한, 인정하지 않은 지금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은 쉽게 말해서 공범입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왔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2년 6개월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7년이라는 양형 차이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 2심에서도 제대로 소명 잘해서 재판에 좋은 결과를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뭐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 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김성태 이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대표를 똑같이 지금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배당이 됐는데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달라 신청을 했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신청이 내려지면 이제 아마 재판이 어디서 결정나겠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 수원지법이 오랫동안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재판부가 다 배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 부분들, 즉 자신의 어떤 방북 비용으로 어떤 이 대납해준 효과,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과 두 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재판에서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 측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